오늘 이 시간에는 소비자관리보호법의 일환인 레몬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는데요. 레몬법 중에서도 레몬 차량 환불이 좋을까 보상이 좋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정대용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뵐 수 있어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성탄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얼마 전에 우리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네. 한때 이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이제 예수님이 자리에서 밀려나서 산타크로스가 주인인 적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산타크로스도 밀려나고 네. 지금 이제 뭐 할러데이라고 해가지고 주인공이 없는 그런 시즌인데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좀 성탄의 의미,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또 미국에서 성탄절이 국경일로 제정된 게 19세기 말이더라고요. 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성탄절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네. 예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되새기고요. 또 오늘 저녁에 또 교회 또 축하 발표회가 있잖아요. 네. 어릴 때는 더 크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한 달 네, 내내 맞습니다. 준비했었는데 근데 요즘 좀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요즘은 네. 보니까 좀 심플하게 하지만 그래도 모여서 다시 한번 또 말구유에서 또 네. 탄생하신 예수님 또 성극이라 그러나 또 아이들이 준비한 거 보고 그러면서 좀 의미를 되새기는 또 네. 내일은 또 다 같이 모여서 전교인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좀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교인이 모여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해보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또 교제 나누고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교회 가시는 분들 기쁘고 은혜 가득한 성탄절 이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레몬법 자주 하는 질문과 최신 사례 중에 레몬 차량 환불이 좋을까 보상이 좋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참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먼저 이 시간 처음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레몬법 정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레몬법 나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물품들은 또 연말에 쇼핑 시즌 맞아서 아마존이나 코스코에서 물건 많이 구입하셨잖아요. 네. 마음에 안 들면 환불 굉장히 쉬워요. 네. 그냥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교환해 주는데 네. 자동차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제로 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이 이제 레몬법이다. 정확한 이름은 송 베벌리 액트라고 해서 1975년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시작이 됐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다른 주에서도 다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는 이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잘 안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강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레몬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다만 이제 태어난 지 한 50년 만에 내년에는 좀 큰 수정이 한 번 있습니다. 이따 기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미리 원고에는 못 드렸는데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레몬 차량 한 대당 어느 회사가 많이 나온지가 좀 통계가 나온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네. 가장 많이 레몬 소송 이게 이제 소송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레몬 클레임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법원에 가서 코트에 가서 소송되는 걸로는 제너럴 모터스라고 미국 제일 큰 자동차 회사죠. 여기가 가장 많은데 레몬 클레임이 한 건이 있으면 78대 중에 한 대가 이제 레몬 소송으로 간다. 그러니까 100대 미만으로 많네요. 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 케이스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규어 이 그러죠? 표범이 있다 그러나요? 네. 예. 그다음에 피아트 회사. 그다음에 요런 것들. 그다음에 일본 회사 중에는 닛산이 좀 많고요. 네. 그다음에 포드 역시 미국 회사들이 제일 좀 코트로 가는 경우가 많고 좀 이름이 상위권에 보니까 기아 자동차라든지 메르세디스, 벤츠, 네. 현대차 이런 경우도 좀 상위권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코트로 가서 해결된 경우를 말하는 거고 실제로 레몬 클레임이 얼마나 있었는지 네. 레몬으로 보상받은지는 서로 이렇게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통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네. 미국 차들이 역시 많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제규어 손님 중에 제 손님이 두 분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그 차가 로망이어서 그 차를
타봤었는데 네. 사람들이 안 타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 좀 그런 얘기를 했었던. 네, 그렇군요. 또 이제 레몬법을 위해서 레몬법에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2, 3, 4 법칙 있잖아요.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만드신. 네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면 수리를 몇 번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법에서 정확히 숫자를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reasonable number of attempt to repair. 그러니까 네. 적당하게 몇 번 상식적으로 수리를 했는데도 그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레몬 차량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니까 아니면 판례라 그럴까요? 합의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판례에 따르면 좀 안전 문제라든지 엔진에 관한 문제는 2번 수리했는데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 레몬 차량으로 인정을 해주고 네. 또 하나는 이제 3이라는 숫자는 이제 수리 기간이 30일이 넘었다. 한 달이 넘을 경우에는 또 레몬 차량으로 강제로 보상해 주는 거죠. 실제로 한 달 이상 딜러에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2달 무제한으로 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좀 마이너한 문제, 예를 들어서 라디오가 잘 안 된다라든지 블루투스가 좀 연결이 잘 안 된다라든지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차량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4번 정도 수리했는데도 또 문제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미주 보건 방송에 계신 우리 직원분 한 분이 네.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4번 이렇게 수리를 했는데 계속 그 문제가 있어서 네.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을 보상을 받으시고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몇천 불을 그래도 받으시니까. 네. 예. 그래서 그분이 그 차를 바꾸신다 그랬는데 아까 좀 전에 시간이 남아서 물어보니까 아직 마땅한 차를 못 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내년에는 레몬법이 좀 바뀐다고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좀 그런 정보를 좀 드린 기억이 있는데 네. 내년에 바뀌는 레몬법에 대해서 이 2, 3, 4 법칙은 유효한가요? 네. 2, 3, 4 법칙은 유효하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변호사가 아니고 자동차 회사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이 알아둬야 될 것 중에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달라지는 것 중에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워런티가 끝나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해당이 되네라고 하면 언제라도 그 클레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네. 차를 또 내가 심지어 갖고 있지 않아도 클레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2025년부터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워런티가 끝나고 1년 안에 네. 그러니까 워런티가 끝나고 1년 안에 클레임을 한다든지 소송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처음 차를 사고 난 다음에 6년 안에 그러니까 차를 전달받은 지 6년 안에 레몬 클레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조금 기간이 그걸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공소시효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워런티가 끝나고 일본 차들은 보면 3년 3만 6천을 주는 경우가 많고 네. 한국 차들은 그 5년 6만 마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런티가 끝나고 1년 안에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 합쳐서 6년 안에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예, 하나인데 그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적용이 되는 좀 그런 게 이제 크게 좀 달라진다. 네. 우리 소비자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레몬법이 좀 늘어나는 레몬법에 클레임을 거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소식을 지난번에 전해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리밋을 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고요. 요게 이제 좀 바뀌는 이유가 공소시효를 두는 게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이렇게 다른 거 하시는 분이세요. 노동법 하시는 분이신데 네. 그분도 이제 레몬법은 저한테 또 상담을 하니까 본인 차가 해당되냐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원에 가니까 소송된 건 다 레몬 차다. 그렇군요.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그건 체감적인 거고 실제로는 한 민사 소송의 한 10%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네. 10건 중에 한 건은 레몬 소송인 거죠. 그래서 레몬 소송이 없어지면 이 법원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소송도 처음부터 무조건 소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클레임을 한 다음에 네. 중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소송하는데 지금은 이제
변호사들이 그냥 그런 과정 생략하고 바로 클레임을 소송을 하기 때문에 네. 법원에 그게 적체되는 서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네. 지금 소송을 하면 뭐 결과를 아는데 빨라야 6개월, 뭐 8개월 이렇게 돼야지 이제 결과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자동차들이 많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뭐 크고 작은 잔고장들이 많고 자꾸 안전에 좀 직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또 레몬법을 안 걸 수도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레몬법을 이렇게 거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소송을 하기보다 그냥 클레임만 하더라도 네. 결과는 더 빨리 알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한 2개월 안에 결과를 알고 차를 리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양측이 처음 만나는데 6개월 빠르면 8개월 이렇게 걸리니까 네. 그때까지는 뭐 그렇죠.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또 실제로 레몬 케이스가 2년 만에 한 2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네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차가 기능이 점점 많아지면서 네. 기능이 많아지니까 고장날 일도 많은 거죠. 그렇죠. 그죠? 예, 수리할 일도 많고 또 못 찾아내는 일도 많고 과거에는 뭐 차가 이렇게 엔진과 트랜스미션 그 엔진의 힘을 바퀴로 전달하는 요 부분만 네. 문제 없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젠 그것을 다 컴퓨터가 제어하다 보니까 네. 조금만 센서가 이렇게 작동을 잘못해도 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불안해서 사실은 너무 불안하죠. 네. 옐로우 불만 들어와도 사실 맞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도 사실은 제가 타는 차가 그 빨간불이 한번 들어왔어요. 네. 불안해서 좀 타기가 쉽지 또 우리 않더라고요. 여성분들은 더 해요. 네. 저희는 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성이라서 더 불안하다 그러는데 남자도 똑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기계치는 남자분들도 이 불 들어오고 이러면 네네. 그래서 제가 요 얘기도 말씀드리면 딜러 일하시는 분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후드가 이렇게 우리가 트렁크라고 하죠. 본네트 이게 네. 갑자기 열려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시야가. 네네. 그래서 막 조심조심해서 갓길로 차를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근데 이분이 상황에. 차를 딜러에서 본인이 일하시는 딜러에서 수리를 한 다음에 네. 자꾸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안 닫혔든지 아니면 뭔가 센서가 문제 있어서 그런데 네. 불안한 건 남자라고 해서 덜 불안한 건 아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이 네. 자기 갈 뻔했다고. 그 말씀 네. 다시 좀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레몬법 차를 이제 좀 구체적인 이제 사례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차를 반납할 때 이제 저희가 레몬법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차를 반납을 할 것이냐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주시면 네.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레몬 차량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회사는 꼭 해줘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차를 환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새 차로 바꿔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환불을 해주는든지 물건을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옵션으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게 대신에 현금으로 좀 보상을 해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킵앤캐시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차에 결함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차 값을 좀 깎아주는 조건이라고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크레딧을 준다라든지 현금으로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항상 드리는 어드바이스는 똑같아요. 차가 안전 문제라든지 엔진에 관한 문제다. 이럴 경우에는 차를 킵하지 마시고 네. 차를 리턴하시고 환불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새 차를 구입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은 차를 교환을 요청하셔서 이 차는 이렇게 버리는 게 낫죠. 네. 그래서 자동차 회사로 하여금 가져가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우리 사례로 말씀드린 블루투스가 잘 연결이 안 된다든지 전화가 라디오가 잘 안 된다. 네. 또는 제가 테슬라 경우들을 말씀드리는데 뒤에 이렇게 트렁크에 물이 좀 새는 경우. 네. 근데 그 차는 몇 년을 탄 차예요. 물이 차 안으로 들은 게 아니고 네. 트렁크에 좀 이렇게 실링이 제대로 안 돼서 물 새는 경우는 몇천 불 받으시면 네. 그런 불편 정도는 좀 감수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가요? 예. 네.
물이 새면은 큰일 나는 거 물이 아닌가요? 다행히 캘리포니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캐빈 안으로 네. 사람이 타는 대로 물이 새는 게 아니고 트렁크에 이렇게 물이 샜었던 거고 또 하나는 그분이 이제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캘리포니아는 LA 남가주는 겨울에만 비가 옵니다. 네, 비가 그러니까 많이 안 오죠. 또. 비가 새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 지나야지 이렇게 네. 보고 특히 조금 오면 물 새는지를 모르고 많이 올 때 그러니까 자주 와야지 그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 또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분도 이제 제네시스라는 차량을 타셨는데 이분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해도 자꾸 좀 이렇게 먹통이 되고 그런 네.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한 14,000불 정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뭐 별로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네.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좀 저는 이렇게 엔진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문제, 차가 주행 중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보상보다는 환불이나 교환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딜러에서 보상을 제시할 때는 받으면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본사 차원이 아니고 딜러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아마 보니까 차를 팔고 나서 좀 결함이 있는 걸 인정했을 때 2달치나 3달치 페이먼을 웨이브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좀 오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덥석 이렇게 받지 마시고 사인하지 마시고 그게 이제 진짜로 차에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걸 받고 내가 가진 뭐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그런 경우에는 한번 뭐 저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변호사님들한테 좀 상담을 해서 이거 그냥 받고 사인해도 되는지 그리고 특히 또 사인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서류를 주고 이렇게 사인하게 되면 좀 소액을 받고 사인하게 되면 다음에 더 큰 클레임을 할 수가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한 1,000불, 1,200불 정도 받으시고 사인을 하셨는데 다음에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고칠 수도 없고 네. 좀 그런 경우는 불안해서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거는 10,000불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차를 사실 이런 차는 킵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데 네. 근데 그 사인한 것 때문에 더 클레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주시는 말씀에서 지금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생겼는데요. 네. 내가 레몬법을 클레임을 했는데 이 클레임한 내 차의 모델이 리콜이 내려졌던 그 모델이라면 네. 이게 레몬법을 클레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근데 레몬법은 보통 저희가 그 사인할 때 보면 네. 이런 그 조항이 있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문제, 그죠? 그 문제 때문에 보상을 받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까지 더 이상 클레임은 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를 좀 보내주는, 릴리스해주는 좀 그런 네.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리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인했지만 내일 리콜이 발생했다고 해서 리콜 서비스는 받아요. 네. 사인할 때 보면 워런티는 원래대로 남아 있지만 다시 클레임을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거를 사인하실 때나 보상금을 생각하실 때 네. 앞으로 발생할 문제까지 다 감안을 해서 자동차 회사가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레몬 클레임은 보통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리콜이 발생했다고 해서 사실 리콜은 그냥 수리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보상을 받지는 못한다. 이렇게 그렇군요.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환불 금액과 보상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네. 네. 그 환불 금액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차값에 자동차 회사들이 한 30% 정도까지는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 가격이 비싸면은 더 많이 해주겠죠. 네. 근데 차 가격이 뭐 이렇게 비싸지 않으면 거기에 적당하게 왜냐하면 환불을 차라리 해주는 게 상표 회사들은 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환불 금액은 그 차를 리턴하실 때 그날 차를 딜러에서 보통 리턴하시는데요. 네. 시간과 약속을 잡아서 그날 리턴하시면 그날 바로 차 인스펙션을 하고
인스펙션이 뭐 아주 까다로운 건 아니고요. 겉에 이렇게 리스 차량 리턴할 때처럼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그 문제가 없으면 바로 그날 체크를 받으시게 됩니다. 네. 어제도 월요일이죠, 그죠? 네. 어제도 한 분이 그 현대차 이렇게 딜러에서 이렇게 하시고 시간 몇 번을 물어보셨어요. 이분이 체크는 언제 받으시나요? 언제 받게 되나요? 네. 뭐 오늘 받는 게 맞나요? 막 이렇게 많이 여쭤보셨는데 네. 그래서 어제 오후 3시에 잘 하셨다고 3시에 약속했는데 3시 10분에 체크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잘 네. 받았다고. 그러니까 바로 스무드하게 그 잘 자리에서 끝난 해주시네요. 거죠. 네. 예, 그렇게 하고 대신에 현금 보상을 선택할 때는 따로 뭐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이게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로 그 합의 금액이 옵니다. 그럼 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손님한테 지불해야 될 금액을 이렇게 우편으로 전달해 드리는 경우가 네. 많죠. 그리고 차량 반납이 결정되고 난 뒤 실제 반납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네. 그 일단 결과를 아는 데 있어서 뭐 한 달 반에서 2달이면은 알 수가 있고 네. 자동차에서 또 리뷰를 하니까 근데 이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동차 회사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들도 환불 금액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차를 리턴할 때 딜러에서 만나긴 하지만 딜러에 리턴하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트랜스퍼 에이전트라고 해서 제3자 회사를 사서 트럭을 보내겠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체크를 가지고 가서 차를 픽업하고 체크 전달하는 그 사람들을 또 수배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야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네.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리고요. 그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그 기다리시는 동안에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 페이먼을 계속 내야 됩니까? 네,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 네네. 것 같아요. 요것은 페이먼 계속 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요? 페이먼 내시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처음에 환불받기로 한 금액을 아마 계산할 때는 반영이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더 내시는데 그 금액은 별도의 체크가 집으로 이제 그 파이낸스 한 회사에서 네. 금융기관 은행이면 은행 아니면 뭐 벤츠면은 메르세디스 벤츠 파이낸스 컴퍼니에서 현대면은 현대모터 파이낸스에서 더 들어온 것은 이제 별도의 체크를 통해서 이렇게 집으로 보내지게 되죠. 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차량 반납이 결정되고 나면 차는 언제 어디에다 반납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보통이 아니고 대부분은 자동차 딜러에서 만납니다. 본인이 펄체스한 딜러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왜냐하면 거기서 구입하신 게 이제 가까우니까 집이랑 네. 가까우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뭐 본인이 가까운 곳 이사를 가셨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렌스에 사시다가 사우스베이 거기 딜러에서 차를 사셨는데 지금 오렌지 카운티로 가셨다 그러면 네. 오지 여기 또 부인업하기 많잖아요. 네네. 그쪽에서 이렇게 원하시는데 날짜와 일정을 잡으시면 이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마일리지 감가상각 계산 방법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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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감가상각 그러면 이렇게 마일리지 이렇게 감가상각이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이렇게 차를 탄다든지 이러면 1마일당 뭐 57센트. 네. 요즘은 이제 조금 올랐나요? 어떻게 되는지. 아닌가요? 뭐 57센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네. 그것은 아니고. 아, 그렇군요. 저도 그런 건 줄 알았네요. 네. 그렇게가 아니고 차의 수명을 12만 마일로 봅니다. 네. 레몬법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만 마일을 수명으로 보는데 6만 마일을 타고 차를 리턴한다. 그러면은 차 수명의 절반을 쓴 거죠. 네. 차 수명의 절반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차 가격의 절반을 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네네. 계산을 하는군요. 예. 근데 네. 그것을 이제 6만이라고 하는 것은 레몬 차량으로 인정되는 그 뭐라 그랬죠? 문제가 생긴 시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딜러에 언제 갔는지가 중요하시겠죠. 딜러에 처음 간 시점이 중요한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차 가격이 6만에 이제 문제 생겨서 갔다. 이런 경우는 이제 차의 절반이고 그러니까 6만이 많이 탄 거죠. 그 네. 대신에 이제 저희가 조금 줄여서 3만이라고 치면은 4분의 1인 거죠. 그죠? 4분의 1. 차 가격의 4분의 1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조금 고가의 차라서 10만 불인 차다. 그러면은 4분의 1이니까 2만 5천 불이 빠지게 되고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네. 거고 근데 내 차는 뭐 한 5만 불짜리 차다. 그러면은 아까 4분의 1이면 12,500불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1마일당 그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네. 조금 비싼 차일수록 1마일당 더 감가상각이 많은 거고 좀 덜 비싼 차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어떤 차는 보면 1불 가까이 되는 거고 12만 불인 차는 1마일이 되는 거고요. 네. 1마일당 1불이 되는 거고 12만 불인 경우에는 근데 뭐 5만 불인 차는 그보다 적으니까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네.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딜러에 처음 수리를 받으러 간 그 시점부터 마일리지 기준을 하는 거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그게 그러니까 좋은 거죠. 네. 그 이후에 계속 탄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워런티를 사는 것이 좋을까요? 일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좀 조언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이 추가 워런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요것은 이제 딜러분들이 좀 싫어하실 텐데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요거 쓰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차 딜러에서는 차를 이렇게 좀 저렴하게 파는 대신에 요걸로 이 워런티를 팔아서 조금 이렇게 그 부족한 마진을 보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사실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큰 도움은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또 그렇다 그러면 또 딜러분들 싫어하시니까 보통 나오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것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은 혹시 레몬 차량으로 인정되면 본사에서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본사에서 환불해주지 않고 딜러에 별도로 요청해서 환불 받으시는 거다. 그렇다라는 것과 판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뭐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새해 되면 레몬법도 조금씩 바뀌는 조항이 있어요. 아까 제가 한 가지만 크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과도기인데 수리 잘 받으시고 좀 궁금한 내용들은 좀 전문가들 통해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좀 본인의 이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법 레몬법에는 내년에 바뀌는 그 레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한 번 더 갖고 와서 한번 좀 일목요연하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213-700-3159, 213-700-3159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또 구글이나 또 인터넷 검색창에 정대용 변호사 이렇게 치시면 또 연락처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